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0.25% 빠지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비슷한 흐름대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초반에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약세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되는 이런 흐름들. 종목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일비 하시면 이 종목은 좀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말 못 참겠다 하시면 또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이런 지루한 흐름 속에서 좀 이슈들과 움직임 그리고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좀 수익 관리 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유한타증권사로 매매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망에서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증시 이벤트 그리고 강세 섹터 이런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문배철강이랑 그리고 동성 화인텍 좀 매수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무료방 참여하시면 좀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지만 종목을 보는 방법이라던가 시장 보는 방법 그리고 수급 여러 가지 부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이기 때문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좀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또 매파적인 FOMC의 내용에도 좀 불구하고 좀 저가 매수에 대한 이런 유입과 그리고 소비재 강세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상승하는 마감으로 어제 마감이 되었죠. 5월달 FOMC 이제 의사록에서 첫 번째로 좀 대다수 의원들이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향후 두 차례 이제 50bp에 대한 또 금리 인상을 동의했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또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르는 경제 전망 등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 확인이 이제 되었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일단 시장은 좀 안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50bp 말고 더 큰 75bp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주요 미국 지수들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좋은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시장에도 초반에 좀 이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또 한국은행에서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런 영향으로 좀 하락으로 전환되었는데 여기에 또 오후장에는 SK하이닉스 또 이런 급락으로 인해서 좀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8%, 코스닥은 0.14%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360억 정도 순매수가 되었으나 여전히 큰 매수 물량은 아니고 기관이 또 1540억이나 던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또 650억 이렇게 매도를 치면서 좀 막판으로 갈수록 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를 좀 보시면 최근에 상당히 답답하다 이런 지루하다 이런 느낌들을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바닥에서 상승세가 좀 붙어주나 싶었지만 종가는 항상 이제 미약해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오늘도 2만원 턱걸이를 하면서 지키곤 있으나 거래량도 다시 290만으로 좀 줄었고 좀 의미있는 움직임이 또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건 아닐 텐데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시장 흐름과 종목의 움직임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이런 지루함이 손절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주가는 우상향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디로 흘러갈지 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계속 지켜보는 게 맞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얼마나 오르고 또 하루 얼마나 내렸다 뭐 계속 본다면 사실 이 종목은 버티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고 일비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원래 이래 좀 한번 튈 때 또 크게 탄력을 보여줄 거다 이런 마인드 계속 좀 이야기하면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야 비로소 좀 정부의 좀 지원을 또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또 원전 산업이나 또 업황이 다시 살아나고 여기에 투자까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서 또 신재생을 이제 더 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원전이 필수로 좀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바이든 또 방안으로 해서 한미 동맹을 확고히 했고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중요한 건 좀 원전에 대한 수주와 그리고 실적이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길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당연히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야 원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루하시더라도 좀 정리할 때가 전혀 아니다. 뭐 이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좀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바이든 원전 동맹 외치자 두산도 5조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양국의 원전 동맹을 공식화하면서 두산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의 대표 수혜주로 떠올랐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가스터빈, 수소, 연료 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 원을 투입, 원전을 비롯해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라고 밝혔고, 두산은 특히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한미 경제안몽 동맹의 한 축으로 부상한 SMR 개발에 힘을 기울일 예정으로 SMR은 미국 요스케일 또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유일하게 표준 설계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스케일과 올해 4월 25일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고 SMR 분야의 한미 기업 간 협업에서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스케일이 개발과 설계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제작을 맡게 되는 것으로 또 한미 기업 간의 동맹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2023년 하반기 중 SMR 본제품 제작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투자자와 함께 유스케일에 1,400만 달러 지분 투자를 했고 수주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원을 확보한 바 있다. 유스케일 파워 외에도 2021년 9월 SMR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던 미국의 엑스에너지 등과도 또 주기기 제작 참여에 추진 중이고 글로벌 SMR 시장 공략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제작 설비 확대를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할 예상이다. 가스터빈과 수소터빈 사업도 두산의 주요한 투자 대상으로 지난해 2019년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27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을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 이를 업그레이드로 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과 신규 투자를 통해 수소터빈 자체 개발에 주력을 하고 또 가스터빈 및 수소터빈의 부품 국산화율은 90%가 넘어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340여 개국의 국내 협력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소 사업도 두산 피어셀도 그렇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 좋은 이런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즘 들어서
대기업들의 좀 투자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900조가 이제 넘는 이런 투자 규모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이번 두산그룹의 5조 투입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또 산업은행에 3조 이상 채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재무적으로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안정화시켰습니다. 5년 동안 5조라는 금액이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런 투자는 큰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들만 좀 나와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사를 보시면은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좀 보시면은 폴란드 협력 1호 가능성 산업부 수출협력 MOU에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제3국으로의 공동 수출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탄소 중립이 속도를 내며 원전의 중요성이 또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담 이후 가장 먼저 한미 원전 협력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폴란드 원전이 꼽히고 있다. 최근 한수원은 지난달 이제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현재 미국, 프랑스와 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힘을 모으면 수주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지금은 개별적인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폴란드와 함께 체코 두쿠마니 원전의 경우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폴란드 원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전향적으로 손을 잡고 수주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맺어질 MOU를 통해 폴란드든 체코든 구체적인 수출 협력 방안이 명시될 것으로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제 또 협력 관계를 더 1년 만에 이렇게 좀 돈독히 하면서 좀 어디가 되었든 상관없으니 수출 1기라도 일단 성공을 시켜서 좀 추가적인 수출을 노려봐야 할 것 같고,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게 뺏긴 원전에 대한 이런 패권을 다시 한미가 동맹을 하면서 좀 찾아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가능성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수주에 대한 더 정확하고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주가는 또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은 또 쌍 매수를 좀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큰 매수세까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외인은 9천주 그리고 기관은 19,000주 가량 순매수, 프로그램도 39,000주 순매수가 되었고, 이렇게 외국계 창구에서는 또 JP모건이 나가고 또 들어오고 자전 매매를 좀 돌리면서 22만 주 가량 또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의 형태를 좀 봤을 때 주가를 좀 올릴 마음은 적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초반에 들어와서 좀 올려놓고 후반부에 다시 좀 나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연기금이 오늘 10만 5천 주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좀 주가를 또 더 밑으로 끌고 내려오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연기금도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좀 5월달을 보시면 또 꾸준한 매수세가 좀 없다, 아쉬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3일 동안 좀 보시면 개인들은 쭉 나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그래도 좀 매수세를 보여주는 건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량도 그렇고 공격적인 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반짝 상승한 이후에 종가는 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7.46%로 비율도 크지 않고 수량도 21만 주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공매 잔고 같은 경우도 5월 23일 기준으로 1072만 주로 전일에 비해서 3000주 가량 소폭 상승을 했고, 반대로 대차 거래 좀 보시면은 신규 체결량이 갑자기 좀 늘어나면서 잔고 수량을 다시 2700만 주, 잔고 금액은 5천억에서 5,500억까지 좀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공매와 대차는 사실 주가를 막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많은 물량과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 자체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남은 5월달도 아마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이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월 동안 또 2만원이라는 구간을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깨고 내려온 적도 있지만, 일단 최근에는 다시 어떻게 해서든 2만원에서 좀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요 며칠간의 이런 흐름은 정말 지루하게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상승 흐름을 4%, 1.7%, 1.4%, 오늘도 2%까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다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더 힘들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밀리는 형국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캔들 모양상 윗꼬리도 달리고 아랫꼬리도 계속 달리면서 좀 주가를 들어 올려야 할지 아니면 밑으로 쭉 내려야 할지 사실 결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량 같은 경우도 630만에서 다시 300만 주, 250만 주,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300만 주도 넘기 힘든 이런 거래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급등이나 변곡점이 한번 나와야 하는 시점이 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지루한 이런 횡보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급등이 나오더라도 21,500원은 1차적으로 좀 돌파하고 유지가 되어야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애대와 같이 좀 관망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지루하고 답답해서 혼자서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또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무료로 초대 드리고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